김정은 국무위원장이요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측의 반응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There remain in place today the world's strongest sanction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make clear the objectiv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m very confident, will continue to move down the path of achieving that outcome. 연말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간을 주겠다. 우리 대통령에게는 오지랖 발언까지 했던 김정은 위원장. 그러더니 또 이 마당에 3차 북미 정상회담, 3차 미북 정상회담은 제안을 했네요. 근데 폼페이오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애매해요. 이게 제재를 더하겠다는 말인지 대화를 또 할 수 있다는 말인지 어떤 쪽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의 오늘 이야기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올해 말까지 시한을 줬지 않습니까? 네. 즉 3차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폼페이오 장관은 올해 말까지 갈 것도 없다. 네. 빨리 비핵화하려면 원래 그 전에라도 비핵화하려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뭐냐면 제가 볼 때 양보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올해 연말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 더 압박이네요. 그 전에라도 빨리 해. 네. 라는 저는 신호로 보여집니다. 아하.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연말로 설정하고 등등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사실은 북한의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내국 제재를 지금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 상황을 보면 올해 말까지도 갈 거 없이 올해 중반만 넘어가면 북한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고 있습니다. 빨리 갈 필요 없어. 여유를 갖고 기다리면 되지. 이건 또 어떤 여유입니까? 폼페이오 장관의 말이랑 또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이야기한 거는 연말까지는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 용단을 기다리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연말을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그 연말 이전에 비핵화 조치를 이행을 시작해라. 네. 이렇게 촉구를 한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 말까지 용단 기다릴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건 좋은데 네. 나는 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미 협상에 대해서 빨리 갈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다 비핵화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사실 북한도 버티기에 들어가고 미국도 버티기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노딜 빈손 회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좀 갖고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북한에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두고 또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양측의 이견을 좁힐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이 더디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길로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에서는요, 이 남북 정상회담,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지랖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모욕을 한 북한에 이번만큼은 문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만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제가 헛된 희망을 가졌나 봅니다. 결국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회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심각한 회담 중독만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오지랖 넓은 촉진자 행사에 하지 말아라. 중재자의 행사에 하지 말아라. 굉장히 이거는 원색적인 비난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야당이 듣기에도 불쾌하다. 네. 이러면서 더 이상 이런 것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배경이 있죠. 네.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외신 보도를 인용해서 더 이상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란 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 했을 때 청와대와 여당이 맹폭을 했어요. 그랬죠. 국회가 다 마비됐었거든요. 그런데 오지랖 넓은 촉진자 행세 하지 말라 이런 원색 비난에도 우리 청와대나 대통령이나 별로 입장을 내놓은 게 없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을 건드린 거죠. 네. 사실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도 있는 발언인데
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네. 환영의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게요. 우리가 정상회담이나 대화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약속들이 있어요.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이라던가 또 화산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 또 얼마 전에는 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다가 복귀하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잖아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대화를 추구하되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그리고 약속했던 유해 발굴이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바란다는 등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마냥 긍정적인 평가, 환영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국민 일각의 어떤 심정을 대변해서 네. 지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하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건 사실 꼼수고 말장난이고 일종의 함정 아닙니까? 그거와 별개로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있다는 모습을 워싱턴 회담에서도 보여주는 그런 의미는 충분히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죠. 지금 얘기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부분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 저런 비판을 하리란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역할의 더 큰 비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었을 때 지금으로서는 다소 원론적인 얘기를 수석부장관에 의해서 하면서 어찌 보면 좀 때를 봐야 된다고 할까요? 김정은 위원장 지금 러시아 가서 또 나름대로 자기 어떤 판을 짜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폼페이오 장관이나 볼튼이라든가 내부적인 어떤 것들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약간 한번 들떴다가 다시 가라앉는 상황에서 다시 재판이 까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입장이라서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지금은 조심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싶겠지만 저는 아마 쉽게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뭐 특사 방문도 사실은 이야기를 못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더 이상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과 관계 속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사실 봤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우리가 또 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당분간은 좀 경색 국면이 저는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전망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태워종 공사도 얘기했죠. 4차 남북 정상회담은 올해 상반기 안에는 도저히 열리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뭐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뭐 계기가 있어서 확 풀리면 또 좋은 일이겠죠. 다음 순위로 이어갑니다. 만나보시죠.